직장에서 처세술 슬기롭게 잘하는 법. 금요일 오후 5시, 김태윤 씨는 회의실 밖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서는 승진심사 회의가 한창이었고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승진에서 밀려났습니다. 일은 자신보다 못하는 동기들이 먼저 올라갔고 후배들조차 그를 앞질러 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근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처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 능력은 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막막한 현실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처세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 사이에서 슬기롭게 처신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처세를 잘하면 오래 살아남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슬기롭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박명숙 씨는 올해 60입니다. 그녀는 정년까지 무사히 일하고 퇴직한 몇 안 되는 여성 임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녀가 살아남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절묘한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내에는 항상 파벌이 있었고 사람들은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되 누구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두 임원이 사사건건 부딪혔고 직원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느 편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잘 되는 쪽을 지지합니다. 개인의 편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박쥐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거나 좌천되었을 때 그녀만은 무사했습니다. 어느 쪽도 그녀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그녀를 중재자로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중립을 지키되 무관심하지 말고 모두와 협력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중립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정수철 씨는 이것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회의 시간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려 했고 잘못된 것은 즉시 지적했습니다. 정의감이 투철했지만 그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계급에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상사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상사는 자존심이 상했고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상사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회의석상에서 바로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상사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상사는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수를 발견했고 조용히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상사가 체면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옳은 말을 하되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제안으로, 명령이 아니라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윤미래 씨의 경험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회의에서 묻혔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를 가로채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항의했지만 그럴수록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료와 상사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 발표하는 대신 먼저 관련 부서 사람들과 사전에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물었고 함께 다듬어 나갔습니다. 회의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의에서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과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함께 일한 사람들의 기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는 대신 팀의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니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협력적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혼자 돋보이려 하지 말고 함께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을 나누면 오히려 더 큰 인정을 받고 협력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세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동현 씨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상사가 부정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세를 생각하면 모르는 척 넘어가야 했습니다. 상사는 회사에서 영향력이 크고 자신의 승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정했습니다.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상사는 조사를 받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제보했는지 추측했고 그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고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처세가 아첨이나 비겁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처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최인숙 씨는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했습니다. 상사는 변덕이 심했고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를 옮겼지만 그녀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상사의 패턴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사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보고는 오후에 했습니다. 상사가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자료는 항상 두세 번 검토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사의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비록 까다롭지만 전문성은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사는 자신을 존중하는 그녀를 인정했고 점차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배우고 회피하는 대신 적응하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박상호 씨는 경쟁이 심한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직급의 동료들은 서로를 견지했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혼자 잘 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먼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도왔습니다. 당장 이득이 없어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동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도왔던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정보를 공유해주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처세라는 것을. 여섯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주고 경쟁하기 전에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후배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김혜진 씨는 나이가 들면서 후배들과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었고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후배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후배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존중했습니다. 그녀도 후배들에게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 사고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일곱 번째 처세의 지혜입니다.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서로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권위가 아니라 경험이고 젊음은 무지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처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조영민 씨는 처세를 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의 눈치만 보고 비위만 맞추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세는 하되 자신을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타협은 하되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연하되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처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처세입니다. 모든 처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잃지 말고 적응하되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처세는 이 긴 여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실수하며 성장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세는 아첨이 아니라 지혜이고 비굴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